네, 안녕하세요. 엑센터 강재욱입니다. 오늘 저희 가수님과 함께 준비한 내용은 LLM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LLM을 통해서 글쓰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작년 클로버 라이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만들었던 글쓰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 1은 제가 설명하고요. 에피소드 2와 3는 수호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LM은 과연 글쓰기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글쓰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글쓰기를 하죠. 다만 여기서 글쓰기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한시켜 보겠습니다.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 수단입니다. 가장 큰 예로 논문이나 기술 문서 같은 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는 글쓰기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경우 우리는 보통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리뷰하고 반복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글쓰기에 LLM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보시는 분들께서 LLM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느끼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현 수준의 LLM은 유창하고 일관적이고 문법 정확하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약쓰기, 바꿔쓰기와 같은 보조 태스크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LLM의 능력은 글 초안 생성이나 부음 편집 기능으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LM의 초안 생성에 대한 가능성과 부음 편집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퍼는 템플릿 기반 인컨텍스트 초안 생성 도구입니다. 다양한 글 목적에 대해서 많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편집 도구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션도 있습니다. 노션은 우리의 그 개인 지식 저장 도구이죠. 노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LLM 기능을 총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Generate from Selection, 두 번째가 Edit or Review Selection, 세 번째가 Write with AI, 네 번째가 Ask AI to Edit. 마지막 예시는 코에시브입니다. 목차 기반 초항 생성 기능과 부음 편집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템플릿의 유저가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제목, 목차, 초안 순서로 글이 생성됩니다. 최근에는 코에시브에서 레퍼런스 링크를 글감으로 참고하는 라그 기능도 추가하여 외부 지식을 자신의 글에 녹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는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글을 LLM이 써주기 위해서는 나의 의도를 보다 깊고 구체적으로 LLM이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글 초안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저희 팀은 이런 과정을 체계할 수 없을까라고 오래 고민했고 그 고민으로 탄생한 기술을 클로버 포 라이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클로버 포 라이팅이 CBT를 하였습니다. 클로버 포 라이팅의 다른 글쓰기 생산성 도구와의 차별점은 최고의 한국어 LLM인 하이퍼클로버 X를 썼다는 점과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라이팅 패스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라이팅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X센터의 가순원이라고 합니다. 앞선 재웅님의 소개에 이어서 저희가 클럽 오브 라이팅 과제를 통해 디벨롭한 라이팅 패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글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획을 함으로써 이제 진짜 작가가 반영하고 싶은 의도를 좀 더 상세하게 LLM 글쓰기에 반영하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경위는 이제 기존의 글쓰기 과정에서의 어떤 인지적 프로세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플래닝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주변의 태스크 인바이러먼트와 어떤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글의 목적과 라이팅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구조화된 라이팅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 어떤 구축된 플랜이 글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더 글을 잘 조직하고 목표를 세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제 글의 품질을 올리고자 라이팅 패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체계적 기획을 하는 그런 것 기반의 LLM 글쓰기가 기존의 어프로치와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가장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글 목표를 단순하게 뭐 한두 문장으로 주고 그걸 이제 바로 긴 글로 생성하게 LLM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일 텐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제 작가가 원하는 어떤 그 글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디렉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좋은 결과물에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런 LM을 베이스로 해서 글을 간단히 기획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이터러티브하게 거치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작가 의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차례 인퍼런스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비용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글 목표에 기반해서 글 구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LLM 글쓰기의 조건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가 의도에 가장 부합한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딩 패스에서는 이런 그 목표를 위해서 세 가지의 단계가 이제 중간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 정보를 준비해서 그, 글 목적에 맞게 1차적으로 목차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목차를 생성한 다음에 그 목차에 이제 살을 붙이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어떤 살을 붙일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연관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찾아온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1차로 만든 목차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 살을 붙여서 그 구체적인 어떤 개선된 목차를 생성하고 그 개선된 목차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라는 게 글 정보고 그리고 이니셜 아웃라인이 1차로 작성하는 목차 그리고 찾아온 정보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게 어그멘티드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세한 목차를 구성해서 LLM 글쓰기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그 글의 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발표 후반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더 각 단계에 대해서 예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 정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목차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목차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정보, 사를 찾아오는 정보 탐색 단계 그리고 그걸 이제 목차로 개선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글을 작성하는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체 오버뷰에 대한 그림이고요.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LLM이 자동으로 제목, 목차, 그리고 최종 글까지 생성을 해주게 되고, 이것을 위한 어떤 별도의 모델 학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작가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메타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글 목적이 한 문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이 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글인지 아니면은 어떤 감상 글인지 네, 글의 종류에 대한 타입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글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포멀하게 좀 더 정중한 스타일로 글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체를 정의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키워드들을 정의를 해서 함께 제공을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정보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서 정의한 글 정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제목과 목차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LLM이 생성하는 어떤 제목이나 목차를 보면 굉장히 품질이 많이 좋고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목차 생성을 하게 되면 전체 글의 기본적인 뼈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에는 각 목차의 그 내용에 살을 붙이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 단계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글을 작성을 할 때 뭐 자료 준비라든지 리서치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통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 라이딩 패스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자동화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앞전에 생성한 제목을 퍼링을 해서 찾아온 어떤 탑1 문서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LLM으로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서 반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추출된 어떤 검색 키워드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한 목차와 함께 LLM에 제공을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개선 목차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키워드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 각 소제목 하에 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을 채운 부분이고요.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만든 구체적인 어떤 개선 목차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LLM에게 글을 작성하는 그 단계가 다섯 번째가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한 번에 생성하지는 않고 각 소제목별로 이제 끊고 이어서 생성하는 롤링 제네레이션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라이딩 패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글을 작성하기 위한 글 정보에 이제 시드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 실제 유저들이 작성한 블로그 컨텐츠 일부를 샘플링을 해서 이 정보를 LLM을 통해서 역을 압축해가지고 앞전에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드린 글 정보 메타데이터 리스트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시드로 사용해서 저희가 제안한 라이딩 패스 단계를 거치면 목차, 검색, 개선 목차, 최종 글이 이제 자동으로 구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섯 가지 창작 분야를 선정을 했고 그 각 분야에 대해서 20개씩 블로그 샘플링을 해서 총 100개의 시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GPT-3 터보와 GPT-4 0125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X 모델 세 가지를 통해서 각각 생성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라이딩 패스가 글쓰기의 품질을 정말로 올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라이딩 패스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글을 생성하는 베이스 라인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 라인들과 함께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딩 패스의 개선 목차 효과 검증을 위해서 총 세 가지 세팅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를 바로 그냥 LLM에 주고 전체 글을 생성하는 방식이 첫 번째. 그리고 1차로 작성한 그 기본 목차를 기반으로 바로 글을 생성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보된, 그 검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선한 목차를 가지고 글을 작성한 것이 이제 라이딩 패스 케이스고,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비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글쓰기 평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 NLP에서 글쓰기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여러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좀 보통 사용하는 자동 그 평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분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분류를 얼마나 잘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어떤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뭐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같이 정보를 검색하는 태스크에서는 원하는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잘 추출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mean average precision이나 아니면은 뭐 탑K로 검색한 문서에서 얼마만큼 실제 원하는 문서들이 리콜 됐는지 뭐 리콜의 K 이런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번역 태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약된 또는 번역된 그 텍스트가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품질과 유사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작한 어떤 테스트 셋의 그 골드셋을 활용해서 루지나 블루스코어를 기반으로 많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요새는 다들 잘 아시긴 하겠지만 이제 이러한 지표들의 한계가 있죠. 왜냐면 특히 그 태스크 자체가 긴 글을 생성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불행하게도 저희 케이스는 블로그 글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자동 평가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골드글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태스크가 긴 글 작성이기 때문에 비용이 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작성을 하더라도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생성 다양성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골드셋과 그 생성물의 유사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기존에는 계속 사람 평가를 하게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진짜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 생성물이 기준에 맞게 생성이 되었는지 LLM이 판단하게 되는 이런 연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표기된 것 같은 경우는 G2발 논문에서 제안된 것인데 GPT-4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 태스크 설명과 평가 기준을 제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LLM이 스스로 상대의 스코어를 매기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평가 근거까지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참조해서 저희도 그 LLM을 이용해서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을 사람 평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 세팅과 실제 결과를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팅 패스 기반 글쓰기가 정말로 글 품질을 높이는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글 품질 평가를 위해서 저희는 LLM과 사람 평가 두 가지 진행을 했고요. 사람 평가는 작가분들 등의 이제 실제 글쓰기 전문가 여러 그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가 케이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 정보 기반, 그 기본 목차 기반, 그리고 개선 목차 기반 이렇게 세 가지 세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실제 이제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글품질 평가의 기준 같은 경우도 기존 연구들을 좀 참조를 해서 정의를 하였고요. 뭐 글의 기본적인 그 유창성, 플루언시나 아니면은 그 어떤 연관성, 뭐 자연스러움, coherence, consistency 등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이제 글의 어떤 복잡한 정도, 구체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얼마나 흥미로운지까지도 에스펙으로 정의를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이제 글을 다각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질문 리스트를 각 에스펙 하위에 다 작성을 하였고요. 각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 LLM 또는 이제 사람이 스코어를 내면 그것을 이제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 제가 갖고 온 것처럼 뭐 아래 그 로지컬 플루언시, 논리적 유창성 항목에서는 뭐 글의 구조나 아니면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성, 뭐 문장 간 또는 문단 간의 연결성 등을 이제 각각 쪼개가지고 질문을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면 좀 더 글품질 특성을 저희가 나눠서 분석할 수도 있고, 이게 뭉뚱그려서 모델 또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어떤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결과를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아래 그래프가 이제 LLM 평가와 사람 평가가 왼쪽, 오른쪽 컬럼으로 있고, 그리고 각 로우는 이제 다른 색깔별로 모델 종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와 이닛을 먼저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전체 6개 케이스에 대해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관되게 이닛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목차를 작성해서 글을 쓰는 게 단순히 이제 글 정보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것보다 더 글의 품질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닛과 어그를 비교를 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1차적인 목차보다는 거기에 좀 더 검색대원 정보를 활용한 구체적인 목차를 기반으로 글을 썼을 때 더 글의 품질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게 모든 모델 종류에 대해서 사실 LLM 휴먼 평가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딩 패스라는 어떤 제한되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모델 어거노스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좀 더 모델과 에스펙별로 쪼개서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표는 이제 모델 종류와 그 다음에 모델 종류가 로우로 나타나 있고 에스펙이 이제 컬럼별로 쪼개져 있는데요. 그 테이블은 그 사람 평가 스코어를 지금 가져온 것이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모델 종류별로 좀 봤을 때 하이퍼클로바 X의 결과가 굉장히 모든 에스펙트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별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컨시스턴시 지표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모델의 종류 상관없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다만 이제 나머지 에스펙트들은 이제 모델 종류에 따라서 좀 더 그 점수 평가 결과가 나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GPT 3.5와 GPT-4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모델이 파워풀해질수록 논리성이나 구체성, 그 다음에 흥미로움,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목차 자체의 품질 평가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목차의 품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동 평가, 그리고 사람 평가 지표를 정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평가 대상은 크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성된 제목과 목차 간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차 내에 소제목의 어떤 그 흐름, 순서가 굉장히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목차 텍스트가 다양한지, 그리고 마지막은 불필요한 내용 반복이 없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자동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 평가에서는 이제 기존 목차 대비 개선 목차가 얼마나 더 유용해졌는지와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를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결과 테이블을 보시면 일단은 이게 뭐 디테일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 기본 목차와 그 개선 목차 중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볼드체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모델 케이스에서 그 모든 지표에 대해서 거의 기존 목차 대비 그 개선 목차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또는 모델이 보기에도 아 이게 어 그 모차 품질 자체가 올라갔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사람이 보았을 때 그 기존 목차 대비 개선 목차가 품질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이제 비교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점 척도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개선되는 정도는 이제 개선됐는지는 바이너리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둘 다 이제 모든 모델 종류에 대해서, 사람이 보기에 개선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된 그 예시를 이제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 쪽 관련한 샘플을 가져온 것이고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정말로 매끄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정보 검색을 통해서 가져온 구체적인 어떤 키워드들이 잘 반영이 되고 또 어떤 전체 글의 흐름도 목차를 통해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글이 유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좀 더 풍부한 형태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발표지만 이렇게 맞춰보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드린 라이팅 패스는 결국 체계화된 기획을 통해서 어떤 LLM 글쓰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실제 이제 평가 그 결과를 봐도 작가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반영해서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생성함으로써 전반적인 글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LLM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복잡하고 어떤 진짜 그 사용하시는 유저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잘 반영해야 될 때는 이런 체계화된 기획, 시스테매틱한 플래닝을 기반으로 좀 더 설계를 해서 LLM을 활용해 보시면 좀 더 유용한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